AI 기반 공시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다큐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스와 공시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대동 주식을 120만 주 매입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2만 7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파미셀의 1분기 영업이익이 4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9.3% 증가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의 1분기 매출이 5,6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네, 대표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이게 대동이 농기계 수입업체 아닙니까? 농기계 생산업체죠. 생산업체니까? 농기계 생산업체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곡물 인플레이션에 맞물리면서 대동, 그다음 TIM 두 기업이 이제 엄청난 주가를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제 그 저력에는 좀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제 삼성 자산운용의 삼성 액티브 운용이 이제 대동 자산에 대해서 많은 그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 공시로 확인됐습니다.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요즘 이제 ETF가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ETF 말고 ETF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고 액티브 자산운용은 말 그대로 그 펀드 매니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을 종합한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이 직접 매수 매도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은 이제 국민연금이고 그리고 2위 기업이 삼성자산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생명에서 나왔는데 삼성생명이 이제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것을 아예 이제 분할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 설립한 회사가 삼성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우리 액티브로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해서 그 매수 매도를 갖다 결정하는 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인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사실은 이 때문에 이제 이번에 대동에 그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했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일 때문에 대동과 TIM이 올랐다고 많은 사람 생각하지만 삼성자산운용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곡물에 대한 건데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이 일찌감치 트랙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트랙터라고 하면 약간 그 기업에 무슨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대동은 이제 트랙터를 생산하겠지만 다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접근했냐면 2019년에 그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트랙터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원희연 지금 대표고 19년에 전무였습니다. 전무를 영입을 했는데 이 원희연 전무가 대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트랙터라는 관점에서 작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뤘고 그를 말미암아서 대동이라는 기업 자체 보면 창사 이래 최초로 이제 매출 1조 원 돌파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 자산운용이 액티브 관점에서 이제 이 회사를 갖다가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적으로 대동이라는 기업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대동이라는 기업은 유망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계의 테슬라다, 이른바 농슬라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대동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120만 주 매입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이제 특별 계정이 있었어요. 특별 계정에는 고객이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도 삼성생명에 그 납입한 그 고객이라면 그 고객 금액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기가 되면은 일정 이상 투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변액보험 같은 경우 이제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럼 삼성생명이 주식 투자도 하는데 당연히 자기네 그룹 계열사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삼성카드 등에도 투자를 하는데 삼성생명이 당연히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연히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더 정확하게 더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추이를 바라보면은 삼성전자의 미래의 가치도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윗단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이
녹색주의 삼성생명의 지분 추이입니다. 지분 추이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반등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향후 주가를 갖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방송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은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론, 그 삼성전자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디램 사업부가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PER이 8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PER이 10인데 그 2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디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스마트폰이나 그 디램이 아닌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를 사실 시장이 제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삼성전자의 그 매출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수율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15%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율은 한 6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이 15% 나왔다는 것이 이제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사나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율의 개선이. 수율의 개선이 왜 잘 안 되냐? 지난 5년간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간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수율 개선이 잘 안 된다. 그 수율 개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최첨단의 기술이 접목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 분야에 있어서 그 개선을 이룰 만한 역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경계현 대표로 바뀌었지만 단기간적으로 수요 개선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마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이 때문에 이제 기관들도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고,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환율 문제가 있거든요. 그 환율이 계속 이제 1200원에 이제 돌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가 되고, 페드가 이제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삼성전자가 단기간적으로 반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삼성생명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 개선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 출발하나 싶었는데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움직이면서 지금 약간의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